네, 올 한 해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인수합병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기업들은 인수합병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산업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특징 중에 하나가 수출 비중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보면 2000년 이후에는 평균 5% 이상 성장했다가 2010년대 이후에 2, 3%로 줄어들어요. 경제 규모가 비대해지고 이 글로벌화되면서 자기 업종에만 집중하는 것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느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업종 간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타 업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해야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M&A에 기업의 사활을 거는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만 갖고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겠구나.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뭔가 살아남기 어렵겠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인식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업종 간의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코로나19를 맞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정보통신, 금융, 유통, 컨설팅 전 산업에 걸쳐서 ICT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죠. 네.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ICT가 융합이 되면서 전통 산업과 ICT 산업 간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ICT 서비스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통 유통에서 오픈마켓 같은 ICT와 융합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물로 봐야 됩니다. 예.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형태가 바뀌면서 사실 자본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막대한 유동성도 이런 M&A 시장에 이제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올 한 해 기업들의 M&A 현황을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기업별로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올해 가장 규모가 컸던 거 그리고 어제 바로 기사가 났던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줬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10조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는 당연히 했지만 SK하이닉스는 인수 계약과 함께 8개 국가로부터 규제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차례대로 허가를 받아왔는데 지난 7월 달에 싱가포르가 7번째였어요. 예. 중국 하나만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했죠.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특히 미국의 반도체의 안보화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허가를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다행히도 21일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반독점 심사기구로부터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를 허가를 받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분석들도 지금 많더라고요.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좀 작용한 것이다, 이번 일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SK그룹이 이것뿐만 아니라 4대 그룹들 중에서 올해 최대 인수합병 베팅 강자로 등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워낙 컸죠. 10조 3,104억 원이니까요. 이 규모는 역대 최대가 2016년에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했을 때 9조 3천억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1조 정도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이전에도 2018년도에 미국 상업펀드인 베인 앤 캐피탈과 함께 4조 원을 투자해서 똑같은 낸드
플래시 반도체 회사인 일본의 기옥샤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원래는 그 낸드 플래시에서 마켓쉐어가 한 11% 정도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인텔을 인수하면서 이제 20%, 삼성전자가 34% 좀 되니까요. 이제 2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3위가 일본의 키옥시아거든요. 여기에도 간접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낸드 플래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켓쉐어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SK 하이닉스. 우선 지렘에서는 워낙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면 사실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좀 적자였거든요. 근데 낸드 플래시에도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 있고, 사실 이번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는 뭐가 섞여 있냐면 SSD라고 해서 그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SD는 특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많은 양을 소화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던 부문 바로 이커머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더해지다 보니까 각 기업별로 이 이커머스를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도 많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마트 인수합병건을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정보통신, 금융, 유통, 컨설팅 등 전 산업에 걸쳐서 ICT 분야의 융합,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신세계의 이베 인수였죠. 전통 유통 강자였죠. 신세계가 자체적인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었죠. 석다컴이라고. 네. 근데 마켓셔가 2%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한계에 부닥쳐 있었는데, 이 한계를 절실하고 오픈마켓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4조 원을 사실 가까운 돈을 배팅을 했습니다. 이베이에. 예. 그것이 이번 인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최근 이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161조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가액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위에 있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까지 뛰었어요. 그 상위 기업들은 계속 그 마켓 점유율도 올라가고 시장도 커지는데, 이 하위에 있는 석다컴이라든지 롯데온, 11분가 등은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신세계가 이러한 한계점에 봉착해서 이베이 인수를 전격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이마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베이를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재밌게도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설명을 맺었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쿠팡 대 네이버 신세계가 같이 이제 경쟁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경쟁의 핵심은 역시 물류센터입니다. 현재 이커머스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은 빠른 배송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식품 사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통 공룡 기업 중에서 신세계가 그나마 식품군의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예. 식품 사업 쪽에 쿠팡과의 어떤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고객의 락인 경쟁입니다. 쿠팡이 최근에 보시면 쿠팡 플레이 등 이제 OTT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이게 락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도 내년에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석닷컴 유료 멤버십 출시를 하면서 콘텐츠와 묶어서 스타벅스, 이마트가 계열사니까 네네. 묶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 락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락인은 최근에 SK그룹에서도 11분가를 중심으로 락인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아마존의 직구부터 시작해서 콘텐츠를 묶어서, 내년에 사실 유통의 큰 관전 포인트 중에 두 개는 식품 배송에서 누가 강점을 보일 것인가. 아하. 두 번째는 이 락인
효과에서 누가 과연 승자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내년에 어떤 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현대차가 인수합병으로 품은 게 다름 아닌 로봇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12월 달입니다. 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게 원래 물류 로봇이에요. 그 물류 로봇인데 요 기업의 지분 80%를 1조 가까운 돈 9,500원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예. 요 기업의 특징은 현대차 그룹이 그 정혜성 회장 체제가 되면서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솔루션 업체로 가겠다는 게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한 비전에 일관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물류입니다. 물류. 네. 이 로봇은 픽업과 핸들 물류 로봇이 적합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 모비스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모빌리티의 핵심 사업 영역인 애프터 서비스 부품 공급 같은 데도 이걸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요 로봇을 연출하는데 재밌게도 이 지분 인수에는 어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최태원 회장이 그 실트론 인수할 때 개인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정혜선 회장의 개인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년을 앞두고 봤을 때 이제 앞서 계속 이제 내년의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으니까 내년 네. 현대차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자동차 기업들 특히 현대차의 주가가 좀 부진하죠. 예. 가장 큰 배경은 기성정결 전기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그룹이 사실 원래 20만 대 넘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글로벌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네. 한 5위 정도 했어야 되는데 6위로 좀 밀려난 10월 기준까지 6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해도 현대차가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GM이나 폭스바겐 정도는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GM 폭스바겐보다 뒤처져 있고요. 네. 포드에게도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주가에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얼마나 확충을 빨리 할 것인가가 사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도 좋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본시장에서는 자동차 기업은 결국에는 전기차로 바뀔 건데 누가 더 빨리 전기차로 바꿔서 시장을 잠식할 것인가가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올 한 해 어떤 인수합병들을 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인수합병 하는 모습 자체가 뭔가 커다란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보기에도 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인수합병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기업이나 혹은 주주가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잃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주주 권익 우선이죠. 네. 우리가 인수합병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분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예. 이제 다시 이야기 나오지만 어제 SK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인수에서 개인 지분의 투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연 그 기업의 인수합병이 그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해서 주주의 권익에 도움을 되는 것인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비전의 제시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인수합병의 가장 큰 원인 같아요. 워낙 많은 지금의 현재 인수 규모는 워낙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칫하다가는 성자의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이 성자의 저주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네, 성자의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주주의 권익 우선입니다. 그 M&A 결정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